선생님 요즘 아침 방송 하시느라고 제가 알기로 야행성 인간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힘드실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아침에 자갖고 그러니까요. 오후 1-2시쯤 일어났거든요. 네. 뭐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합니다. 아이고. 야 그래도 방송이 잘 되니까 뭔가 좀 오랜만에 진행도 하시고 기분 좋은 감정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구구영 씨가 네.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래서 해볼까 했는데 난 못하겠더라고. 저는 뭐가 안 되니까 요거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장치나 기교라도 승부를 좀 해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8.17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이 났고 우리 선생님도 생각이 많으실 텐데 좀 총평을 해보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데자뷰? 아 데자뷰. 네, 과거에 그러니까 민주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내분이 벌어졌을 때 양상이 비슷한데 그게 가장 격심한 데들이 그 진보 정당들끼리 내부에 싸울 때예요. 그렇죠. 거의 네. 목숨 내걸고 싸우고 그러거든. 근데 지금 좀 그 비슷한 모습이 지켜져서 사실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좌불안석 가슴을 조이며 내내 지켜봤는데 앞으로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내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선거 이렇게 보시면서 김민석 대표가 당선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좀 드셨어요? 뭐 그렇죠. 대통령 힘을 이길 도리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보고요. 네. 다만 정청래가 정말 성장했다 정치적으로. 그게 뭐 유시민의 백업이건 뭐 김어준의 힘이건 뭐 그렇게 얘기들 하지만 어쨌든 그 독자적인 정치 자원으로서 이제 상당히 성공을 했는데 네. 이 정도면 아주 큰 어떤 인물이 된 건데 그 대신 자기 비중과 크기를 감안해서 조금 좀 많은 게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 정청래는 향후에 많이 바뀔 필요가 있다. 네. 네. 굳이 얘기를 하면 좀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도 하고 자기 신념보다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기 신념보다 더 소중한 거는 이 국면을 어떻게 해서 잘 만들어가느냐는 건데 지금 집권당의 이 정치인 아니에요. 네. 근데 일단 신인규 같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변호사가 일단 톤다운을 시켜야 되고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건데 네. 저는 이 방송을 청와대에서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의원에게 정말 간곡히 애절하게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애절하게.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오자마자 혼자 이렇게 떠드네. 아니 괜찮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좀 떠드셔도 됩니다. 여기 오늘 네, 택시에서 오니까.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오다 보니까 이럴 것 오. 같은데 조금만 얘기를 할게 뭐냐면 그 모멘텀이라는 게 정치에서는 꽤 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정치가 어른들의 게임인데 감정이 기분 나쁜 건 뭐 다 알겠어. 쳐다도 보기 싫고 뭐 다 있겠지. 근데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네. 정통 시절부터 오래 남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감정의 앙금이 있었나 보지. 근데 이게 동시에 풀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청래가 내각에 들어와야 돼요. 아 내각에 들어와야 된다. 네, 내각에 들어와야 됩니다. 제안을 받게 된다면, 네. 그리고 대통령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정청래한테 잘 설득을 하고 해서 정청래 의원이 내각에 들어와서 제일 좋은 자리는 행안부 장관 같아요. 행안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네. 네. 아니 그리고 행안부가 경찰인데 결국 그 사람 능력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국정을 맡아서 한번 실력, 능력도 발휘해 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가로 상징되는 사람들을 품에 안고 끌어안고. 네. 그렇게 되면 일단 그 민주당 지도부의 여러 가지 내분도 상당히 희석될 거라고 믿는데 남은 문제는 이제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에요. 쉽지 않은 갈등이죠. 예. 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좀 무책임하게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지지자들 갈등은 좀 어쩔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무지하게 공격하고 나오고 이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뭐 별 얘기 다 하는 분들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관찰이 됩니다. 예. 네. 근데 이분들은 되게 크게 두 부류로 보이는데 하나는 내추럴 본 반골들이 있어요.
이편 저편 가릴 거 없이 권력을 잡았다 하면 마구 공격하고 나오는 무조건 습성을 싸운다. 가진 네. 그런 사람들을 김대중 때 무지하게 맞고 노무현 때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졌다 이거 대통령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응원하는 이거와 상관없이 불만 요소는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막 공격하는 어떤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마땅히 진보 정당 아주 강력한 진보 정당에 가서 할 주장이나 정견을 가지고 민주당더러 리버럴 정당인 민주당더러 그러라고 요구하는 층들이에요. 거기다 십자포화를 하는. 네. 예. 그러니까 진보당적인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진보당 말고 진보 세력들이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네. 강력한 레디컬한 주장들 있잖아요. 그 입장을 민주당에다 투사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좀 어쩔 수가 없다. 대신에 이분들이 뭐 공격 자원이 되는 만큼 그냥 상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의외로 많아요. 나는 국힘 쪽이야, 나는 민주당 쪽이야 없이 더 많은 사람을 확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인규 변호사가 톤 다운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축이 알아서 좀 이제 가만히 있어줘도 돼. 아무튼 그런 말씀 해주신 건데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약간 미디어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쇼츠 영상이라는 게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그렇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데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 같은데 이제는 롱폼보다는 좀 쇼폼의 형태로 아무래도 이제 쇼츠가 미치는 영향 이게 굉장히 더 커진 거 아닌가 싶고 뭐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인가요? 그분이 맞아, 좀 맞아. 분석한 예. 바에 따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친명 스피커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쇼츠로 해놓은 채널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뭐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단적인 예. 예로 하여튼 그 겸공하고 이제 매불쇼 약간 그 틀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뭐 조회수나 이런 거는 훨씬 더 앞지르는 그런 순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마 변화된 시대가 그렇게 더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번에 그 민주당 경선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김어준 씨라는 장애 권력의 저는 퇴조가 시작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네. 연전 연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현실입니다. 첫 번째가 합당이 무산이 된 적이 한 번 있고요. 두 번째는 평택을 선거에서 노골적으로 조국 후보를 밀었는데 이제 순위적으로는 김용남 후보보다 또 뒤처지게 나왔고 이번에 이제 사실은 정청래 후보 관련해서는 직접 참전은 안 했는데 사실상 상황이 좀 불리해지다 보니까 좀 기계적 균형으로 가서 좀 의아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3전 지금 3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 앞으로 그런 쇼폼의 어떤 그 시대가 시너지가 더 나서 아마 갈수록 조금 이 공론장에서의 힘의 불균형이 좀 시정되고 조금 더 이런 그 표현의 사상의 자유가 그래요, 네. 조금 더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 이유지 긍정적으로 기자도 사실 쇼폼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입장인 건데 그쵸, 저도 만들기. 정치 영상 보면서도 그 영상에 빨려 들어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근데 쇼폼이라는 게 가진 특성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주 폭발적인 노출과 확장성을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좀 네거티브한 내용이 더 확장성을 가지긴 해요. 그래서 아.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보면은 그 대표적으로 볼콕 논란이나 카텔막 같은 맞아요. 사건들이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쇼츠를 타고 화제가 된 측면이 있어서 뭐 제가 봤을 땐 이 쇼츠가 확산하는 이제 쇼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 영역에서 더 활용되는 거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고 다만 이런 방식으로 약간 정치인들이 이렇게 보면 쇼츠를 통해서 내가 화제가 돼야겠다라는 데만 너무 매몰이 되면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유권자들 중에 다수가 약간 정치 혐오랄지 아니면 좀 투표장에 나가게 되는 어떤 동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이게 적당한 균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 선생님도 혹시 그 쇼츠 이런 거를 좀 즐겨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보다 보면 한 2시간 휙 가요. 아 선생님도 많이 보세요? 네. 앉으면 이렇게 보게 그렇구나. 되죠. 네. 강아지가 옆에서 낼름낼름하고 나는 내가 뭐 하는 짓이냐. 1-2시간 그걸로 보내고 나잖아요. 네. 그 허무함.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런 거. 근데도 나도 모르게 차라리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낫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가는 뭐 세상의 추세야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쇼츠엔에 이 사람들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한 요소가 다 있거든요. 첫째 이제 싸움 구경 재밌고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의 여러 모습을 최민희를 공격할 때 그 여러 모습이 나오는 거 너무 재밌고 이게 공자 말씀처럼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야 소용이 없고
차라리 연예인들 갖고 막 그럴 때가 낫던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네. 정치인을 우리가 연예인 갖고 이렇게 유희거리 삼듯이 그렇게 된 측면이 상당히 있어요. 그 지금 민주당 선거 그 시스템 자체가 약간 뭔가 연예인 뽑듯이 우열을 가리는데 약간 치중해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택시 타고 오면서 막 생각한 게 있는데 또 많이 떠들어도 되나? 아, 괜찮아요.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네. 나는 신인규 변호사 무서운데. 아이고 아, 왜 그러세요 또? 예.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언더서클이란 거 하다가 시민운동이란 거 시민단체 하다가 이게 쭉 흘러와서 지금은 정당으로 다 이게 흡수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 이제 사회에 제대로 뿌리박은 상태가 됐구나. 그런데 100만 150만 당원은 너무나 좀 웃기는 거잖아. 이 자료 보면 독일의 3인당이 프랑스의 사회당이 영국의 노동당이 한 20만에서 30만 당원이라는데 이게 우리 경우는 이 당원이란 게 말이 되느냐. 인구 대비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러면 이들이 당원으로서 제대로 돼 있느냐. 그러니까 당원 정비가 필요한데 이게 큰 일이긴 한데 김민석 대표는 거기에 대한 깊은 어떤 심사숙고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당원의 당원이 되기 위한 자격, 활동 이력, 교육 성과,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당원 되긴 좀 어려워야 되고 대신 100만 200만 명들은 대부분 해외에도 있지만 그 응원 그룹들 있잖아요. 당외 이제 조직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정당들이 돈이 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많은 거 이 행사하게 지원도 해주고 민주당 뭐 놀이 같은 것도 하는데 당원 되기 자체는 쉽지 않게 만들어서 그들에 의해서 나는 당 지도부가 뽑혀야 된다고 의사결정이 좀 생각이 더 들어요.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당원 구조를 이제 재편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가 진짜로 무게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뭐 초선들이 최고위원하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그 경선 과정을 보면 김영호가 5% 얻었어. 굉장히 적게 얻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인기 투표가 되니까 김영호처럼 이렇게 재밌는 재주가 없는 사람은 뒤로 쭉 물린다고. 그러나 그 사람의 경륜이나 이 당 안에서의 비중으로 보면 이 사람은 최고위원에 앉을 만한 사람이야. 박성준이는 컷오프 당하더구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당에서 어느 정도 목소리와 영향력과 책임성을 갖는 그래도 3선 4선쯤들이 최고위원회 포진에 있고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는 정도의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서 의사결정 구조에 어떤 그 무게감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등등. 그래 하여튼 다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적어도 150만 명이 인기투표식으로 이제 1인 1표 해갖고 무슨 뭐 6개월짜리나 20년짜리나 동등해지고 네. 뭐 이런 거는 진짜 정말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이번에 이렇게 온 건 어쩔 수가 없지. 뭐 걔도 설계가 그렇게 됐었으니까 여러 가지 네. 열망들이 모여서 1인 1표라는 거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고 와서 실험을 한번 해봤으니까. 그러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경험했잖아요. 그다음에 30%의 이 국민 여론 반영이라는 게 말이에요. 당신과 민심이 따로 놀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네. 근데 당심을 갖고 만들어서 민심을 설득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게 집어넣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정당 지도부 선발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 이렇게 된 과정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내부의 특히 다 이제 의원들 내부의 긴 심사숙고 과정을 통해서 전면적인 재편을 한번 해야 되고 그걸로 또 내부 싸움 막 일어나면 안 되고 네. 좀 총의를 모아서 한번 바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네, 지금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 주고 계신데 대표적으로 부산 민하이님이 여러분 집권 여당 델리민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 대표가 바뀌니까 모든 게 착착착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델리민주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서 저희 경향 TV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수정폭파다님은 갑수쌤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해피님은 갑수쌤 정청래는 경찰의 힘을 빌어 대통령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 담아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우려를 좀 표하신 거고요. 저에게 내가 반박할 게 있는데 저는 개인 정청래를 조금은 아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게 신념의 사나이 아니에요.
아 오히려 좀 약간 그 능수버들이에요. 유연한 사람이다. 능수버들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세상 일이 어쩌다 보면 어떤 방향에 몰려가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수가 있잖아요. 네. 정치권 내가 그렇게 강골에 신념에 의지의 사나이가 아니라니까요.